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돌아가시는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 되겠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속인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은 부인과 자녀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가 5억이고요. 일괄 공제 5억을 공제하니까 결과적으로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에서 전부 10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0억 원까지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이었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10억이니까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자녀들만 상속받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자녀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법정 상속인이 즉 자녀들이었다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해서 일괄 공제가 5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은행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다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20억, 30억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이 딱 10억이다. 9억이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안 해도 돼요. 10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신고를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요, 상속세를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는요,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이거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 미만이다 하더라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내가 상속받고 그냥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이 협의하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상가라든가 토지를 부득이하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조건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를 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세금이 줄어요.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인데 취득가액을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공시가격이 6억이다. 공시가격이 6억인데 사실 시세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차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10억이 아니라 6억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그런데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 상속받은 재산을 1년 있다 팔던, 2년 있다 팔던, 3년 있다 팔던 15억에 팔았다면 공시가격이 6억에서 이걸 취득가격으로 보니까 15억이면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이 9억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양도 차익이 9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할 때 상속재산 평가는요, 상속 개시일 현재, 그러니까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세로 시가를 10억에 평가했어요. 취득가액을 10억으로 한다면 나중에 내가 15억에 판다면 양도차익이 5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줄어드니까, 양도차익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세율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부터 최고 50%, 10%, 20%, 30%, 40%, 50%인데 상속세, 증여세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이 초과되면 50%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상속재산을 시가로 계산했습니다. 시가.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이 시가가 되겠는데 시세대로 내가 평가를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1억에 평가했어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주거든요.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된 것도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하니까 그만큼 과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하고 평가 수수료를 주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게 바로 세무서에 신고가 돼 있잖아요. 평가 금액이. 그게 취득가격이 되는 겁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그랬을 때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양도소득세는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10%,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우리가 땅을 양도하게 되면 토지를 양도했는데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10%를 더 과세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 42%에 10%니까 52%가 되겠고, 또 1세대 2주택 중에서 고정대상 지역에서도 10%를 더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최고세율 52%. 1세대 3주택은 중과가 20%니까 최고세율 62%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6.2%니까 최고로 68.2%까지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줄여야만이 양도차익이 적게 생기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상속재산 평가는요,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는데 바로 시가라고 하는 건 뭐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 시가입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수용을 받아가지고 보상금 수용 가격이 있다면 그게 시가가 되겠고, 또 공매 가격이 있다면 공매 가격이 시가가 되겠고요. 또 감정 가격이 있다면 감정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시가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라든가 규모라든가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기준 시가를 시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상속평가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일부러 상속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속받는 재산이 주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전이라든가 답 또는 가수원 또는 임야 같은 토지를 상속받았을 때요, 절세 전략의 키포인트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좋고요, 신고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평가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시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취득가액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시가 평가를 높여놓고 만약에 향후에 그걸 여러분들이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를 높이니까, 그러나 뭐 토지 같은 건 개별 공시지가도 있고 기준시가도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하지 않고 현 시가, 현 시세대로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고 시세대로 하게 되면 시가가 높아지니까 취득가액이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 양도했을 때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차익이 양도 차익이 생기니까 양도 차익이 적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참고로 말이죠. 내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받는 재산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언제부터냐? 상속받은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에 장기 보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상속받는 재산의 세율 적용의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옛날에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그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의 세율은 피상속인이 최초의 취득일로부터 상속인이 양도하는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해서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